저희는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이재원입니다. 오늘도 결석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기침이 자꾸 나올 것 같아서. 맞아요. 스팀 교육의 1인자분이 안 계신다고 오늘 좀 바쁜 일이 네, 있으셔가지고. 스팀 교육하러 가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오늘은 결석을 하셨는데, 오늘 저희 방송 주제 보셨잖아요. 오늘 저희 방송 주제가 성공 마법, 마인드셋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갔는데, 오늘은 사실 성공 마법, 마인드셋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사실은 요정님 믿고 가는 에피소드라서 전문가. 네네네. 오늘 가운데 딱 앉아서 독학을 아니.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 감기가 또 걸렸어요. 제가 그때 독감이 완치가 되고 나서 기침 기운이 좀 남아 있었는데, 오늘은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감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가고. 맞아요. 저도 좀 지난번 감기가 좀 오래 가고 있는데, 저희 둘이 오늘 뛰쳐나가면 기침하다 뛰쳐나가는 걸로. 네. 네, 최대한 물 마시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오늘도 좀 준비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요정님 톡방에서 공유해 주시는 거 재밌게 읽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독. 저 맨날 올리면서 눈치 없이 너무 막 아무 때나 올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러면 우리 셀럽님 재채기 하시는 동안 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또 갑자기 제가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게. 저 뒤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요정님이 뒤에 쭉 할 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사실 오늘, 현진쌤 머리 이쁘시다고. 그러니까. 오이환님, 현진님 아는 분이신가 봐요? 정체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누구시죠? 힌트를 좀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가기는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좀 폭넓게 다뤄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릿,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실패 내성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 세 가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얼굴도 예쁘시답니다. 어머나? 무슨 어머나? 캐시를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그러게요. 입덕 신청하셨습니다. 저의 지인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릿, 성장, 마인드셋, 실패, 내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드리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잡은 이유가 지금 미래의 사회 혹은 지금 사실 지금의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화의 시대라고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변화가 굉장히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변화가 빨라지는 시대에 정말 더 요구되는 어떤 역량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난번 성평등 학습하고 왔습니다. 정말 최고하신 칭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이야기해볼까요? 그릿부터 이야기 좀 할까요? 그릿 요즘에 많이 들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좋은 말들 되게 많이 카드뉴스 같이 올려주시잖아요. 거기에 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글이, 저는 사실 글이시라고 들으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하면 끈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네. 기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기계. 기계. 기계는 약간 좀. 근데 그렇게 번역하는 거 많이 봤어요. 기계, 제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릿이라는 이 변인의 속성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그래서 한국어로 끈기 혹은 기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한국어 단어도 그릿으로 온전히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릿으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훨씬 더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헌을 찾아볼 때도 물론 끈기나 기계라고 나온 것들도 있지만 근데 거의 그냥 그릿, 원어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경우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이 그릿이라는 게
그 엔젤라 더월스 발음 너무 엔젤라 좋은데? 더월스 교수님께서 엔젤라 더월스 양쪽에서 교수님께서 이상한데? 백골열매님 안녕하세요. 와송이도 하셨는데 진짜? 누구신가요? 저예요. 그래서 지금 또 별풍선. 안녕. 어쩌다 네가 여기 와 있어? 고향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쩌다 너가 여기로 왔니? 신기하네. 반가워요. 그래서 그릿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웃긴다. 지금 어머니께서 나르네 키위님. 지금 윤셀러님 어머니께서 또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쵸. 엄마다 잔디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릿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그릿 네,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엔젤라 더월스 교수님이 왜 테드에서 이거를 강연을 해가지고 되게 또 유명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테드에서 그때 그릿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어떤 좀 장기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연구들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 그릿이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릿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그릿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저는 되게 직관적으로 네.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감기가 또 걸려가지고 크리에이터님도 이렇게 채팅으로 채팅으로 참석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에이터 지은님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감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쬐끔만 하고 이제 요정님이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뭔가 딱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그 사람 탄탄대로를 겪어왔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이미지가 이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 성공의 모습은 오른쪽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성공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릿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영님 해주세요. 네, 넘어갈까요? 사실 이 뒤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약간 마음이 좀 급합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이 그릿이라는 게 사람이 뭔가를 지속하는 나의 행동, 나의 행위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조금 더 관련이 된다면 대체 그런 행동은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캐롤 드웨ck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시고 마인드셋 이론을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의 정의에 따르면 마인드셋은 지능이나 능력의 가변성,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나의 신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인드셋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마인드셋의 종류는 사실은 이거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반대편은 성장 마인드셋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정 접니다. 네, 저는 차기 셀럽이고요. 이분은 요정님이시고 이분은 핵인싸입니다. 저희가 이 앞에 수식한 그 말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희 예전 방송 다시 보시면 자세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이나 능력이 내가 타고난 거야. 그래서 고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정 마인드셋이고요. 뜨거다시님 안녕하세요. 으뜨그떠쉬 이러면서 핵인싸님 화이팅! 화이팅! 네.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지능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되게 많은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특성. 네, 감사합니다. 약간 빠졌습니다. 우와.
이게 우정이다. 네,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슬라이드를 마련을 해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고정적이고 내 지능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타고난 거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데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똑똑하지 못할까 봐 굉장히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전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도전에다 실패하면 어떡해? 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노력은 뭐 해봤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약간 그러기도 해요. 난 노력 안 하고도 했어. 약간 이런 것들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1대1 매칭은 아니지만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고정 마인드셋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아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겠구만 성장 마인드셋이 바람직한 거구나 라고 당연히 이렇게 딱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되게 습관적으로 고정 마인드셋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고백컨대 1, 2년 전까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정말 노력해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고정 마인드셋 은근히 많다고 네. 크리에이터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정 마인드셋의 전형적인 어떤 예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수학머리가 없어. 그래서 나는 수포자야. 주영님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수학머리가 없어서 수포자가 아니고요. 네. 그때 수학이 너무 재미없게 배웠어요. 아. 네, 그랬습니다. 정당합니다. 지금 네. 적용한 거예요? 아니, 너무 수포자라고 약간 막 이렇게 공격스러워. 봐봐, 여기 써있잖아요. 이게 약간 타인의 성공에 위협을 느끼고 약간 이렇게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꼭 나는 뭐 100% 성장 마인드셋이야 이렇지도 않고 어떤 부분은 고정 마인드셋일 맞아요.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어떤 부분은 성장 마인드셋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령 뭐 음악적인 재능은 나는 뭐 타고났어 고정 마인드셋일 수도 있지만 다른 수학적인 부분은 내가 뭐 공부하면은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마인드셋이 좀 약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맞는데 좀 전반적인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 마인드셋이 좀 강한 사람들이 맞아요, 영역별로는 성장 마인드셋을 조금 더 가지고 맞아요.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 무조건 고정 성장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시죠, 네. 오이완님? 오히려 오, 대박. 와우. 저 지금 누군지 파악했어요. 이제 알았어? 네네. 누구죠? 고맙습니다. 네. 끝나고 연락하시는 네네, 걸로? 네네. 되게 부자 친구이신가 봐요. 지금 돈 없을 텐데. 너무 저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친구가 최근에 결혼해가지고. 아. TMI. 네네. 돈을 아이고, 많이 감사합니다. 썼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정 마인드셋을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의외로 되게 많은 것 맞아요. 같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우리는 다 뭐 수학머리는 없었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수학 못하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리고 흔하게 발견되는 당신 닮아서 그래 약간 누구 닮아서 그래? 난 아니야.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아이의 입장에서도 고정 마인드셋이 있으면 엄마는 내가 잘해야지 나를 사랑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유정님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 주세요. 너무 제 마음에 드네요. 제가 이게 마인드셋 체크리스트가 이제 드웰 교수님이 이게 그 예전에 이 이론의 발달 과정을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너무 긴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마인드셋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 같은 것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척도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항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한 번씩 읽어보면서 몇 번에 그렇다라고 체크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지만 타고난 지능을 변화시킬 수 없다. 각자 또 이게 체크해보시는 걸로. 사람의 특성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므로 변화되지 않는다. 세상은 근본적이고 생득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리고 나의 현재 지능이 어느 정도인가에 상관없이 나는 나의 지능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기본적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의 본질, 즉 기본적인 속성은 변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뭔가 느낌이 약간 1, 2, 3번끼리 약간 좀 묶이는 것 같고 4, 5, 6번끼리 약간 묶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혹시 몇 개의 어디에
그렇다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답을 알겠어가지고. 저도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네, 네. 근데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거를 하면 성장 마인드셋을 되게 강조해요. 근데 마음속 어딘가에는 고정 마인드셋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실 4, 5, 6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 눈에 보여요. 네, 너무 눈에 보이죠? 아니, 근데 눈에 보이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1번, 2번 그렇다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제가 저의 뚝스러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약간 성격 같은 거는 성격은 안 변해. 약간 이런 생각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1번, 2번이 되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근데 3번은 세상은 그래도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결국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2, 3번이라는 이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마인드셋, 4, 5, 6번에 그렇다라고 하신 분들은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저 오늘 마음이 너무 급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하나 있거든요. 소개를 네, 해주세요. 이것도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이 마인드셋을 굉장히 좀 피부로 접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라는 지금 현재 CEO거든요. 나델라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과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스피치하는 영상을 보면서 그때 되게 마인드셋이 저한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MS가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가 완전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나델라라는 CEO가 고용이 되면서 우리의 회사 조직 문화를 경쟁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피드백과 코칭을 하면서 조직 문화를 바꿔보자 라고 하면서 완전 이 문화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사업이 아예 비즈니스가 완전 다르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 업계의 1위로 다시 탈환을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좋은 예를 보여주면서 이제 최근에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도 이제 나델라의 그런 역량을 보고 이제 미라클 오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서 완전 이렇게 약간 신처럼 이 나델라의 그 성공 마인드셋을 강조한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이게 제가 지금 네. 잠깐 히든렌트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요. 지금 샤이님이랑 한들한들님이 이 네트워크로 사람은 이런데 연결됐어. 저 사람은 저런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둘 다 하시느라고 답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의미에서 네트워크라고 말씀. 네네. 근데 되게 맞아요. 근데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요 다음 장 보시면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면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성장을 했고, 이것이 정말 실제로 현업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서는 진짜 이게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냥 심리학적인 한 가지 변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심리학은 되게 어떤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분야인데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기업의 문화로서도 그리고 또 교육의 어떤 처치나 처방으로서도 직결이 된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뒤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학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나 여기에 뭐 기업에 이제 일하거나 뭐 이런 그 리더십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는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장 마인드셋이다. 리더가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기업이 아무리 혁신을 하자고 말을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히든렌트님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만캐시나 제가 오늘 좀 약간 그 측은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기침을 더 하세요. 더 하시라고요. 네.
저한테 자꾸 약값 주시는 것 네,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약값 시럽도 약간 이상한데? 아, 요즘에 약 조심해야 돼요. 그러게요. 네, 다음은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 향상 전략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정정 하나 하고 나가자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여기서 약간 시간 투자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사실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네. 이제 대학원에서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석사 전공과 박사 전공이 다르다 보니 이제 네. 석사 지도 교수님이 또 김하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오늘 제가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갑자기 교수님 사실은요 이러면서 말씀을 드려서 아마 비회원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실패는 나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저희 교수님에 대해 설명을 또 하자면 또 1시간 따로 잡아야 되니까요. 맞아요. 네, 저희가 한번 모시려고 마음을 맞아요. 가진 적이 그쵸.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이게 계약이 진행이 네, 잘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오시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하영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제 30년쯤 전에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 그 주제가 실패였어요. 사람이 진짜 실패를 어떻게 견뎌내는가라는 주제로 이미 30년 전에 박사학위 정말 논문을 앞서나가신 쓰셨는데, 분이시죠. 그쵸. 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실패를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실패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거를 받쳐주지 못했던 사회였던 거죠. 맞아요. 근데 최근 은퇴하시고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이런 책을 내셨고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실패로부터 더 이제 끈기 있게 어머 네. 부끄러워가지고 거기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실패로부터 더 끈기 있게 견뎌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론부터 전략까지 아주 쭉 설명해 놓으신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제가 이제 그런 교수님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듣다 보니 배운 것들이 많다. 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갑자기 전문가라고 한 거지,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교수님 앞에서 그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향상 전략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향상 전략들은 또 요런 책을 제가 출판된 책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드리머님과 같이 했던 사업에서 만든 책인데,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그런 책이어서 거기서 전략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깡님? 깡700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독 실패해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꼭 읽어보아야겠어요. 극복을 하려고 하지만 우울감에 먼저 지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실패 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실패에 약간 백신을 맞은 사람과 실패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맞아요.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울감이 또 고정 마인드셋하고도 또 굉장히 긴밀하죠. 네. 저희 잔디님께서 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고정 마인드셋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때부터 성장할 가능성이 향상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 할 수 있지만 마인드셋은 변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향상 전략을 한번 다뤄볼게요. 네. 자, 우리는 지금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학생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인드셋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의 마인드셋, 우리 학생들의 마인드셋을 바꾸고 싶은 분이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교사, 학부모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습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쉽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옆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걔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네, 게으르네. 게으르다라고 그냥 그 친구는 게으른 아이라고 부정시켜버리는 거죠. 맞아. 그 대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걸 난 아는데 안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하지? 라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뿅뿅이는 학습 태도가 너무 나빠. 대학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자녀를 보는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하실 때가 되게 많죠. 걔는 그냥 뭐 같은 이런 것들. 근데 그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지 않은 분이라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분이라면 한번 미래의 목표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고 지금의 선택이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지? 한번 세점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줘. 꼭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진 않더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한다. 네. 네,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정말 맞아요. 맞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실패하면 자신감이 하락하는데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정말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상상만 해도. 네. 아, 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아까 수포자 얘기하셨죠? 뿅뿅이 수학을 못하네. 수학은 그냥 걔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야. 그냥 걔는 뭐 영어나 뭐 국어나 하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교사라면 부모님이라면 수학을 실생활랑 관련시켜 생각해 보게 할까? 라는 꼭 이런 내용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향상 전략 첫 번째는 교사와 학부모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딱 우리는 고정적으로 문과 이과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그 벽이 높다 보니까, 맞아요. 누구는 완전히 그냥 이과형 인간이야. 네, 맞아. 누구는 혹시 뭐 완전히 문과형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과형 인간이기 때문에 문과 과목은 잘하는 게 아니야. 나는 완전 문과형이어서 이과형 과목은 나는 당연히 노력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롱롱님 그래서 수학을 수학을 못했나 못하더라고. 봐. 그러니까 수학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너무 같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네.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이거를 되게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고정 마인드셋이 되게 강했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나는 당연히 이과형 인간이야. 그래서 수학 과학은 뭐 잘하지만 나는 진짜 뭐 어떤 뭐 세계사나 역사나 이런 거는 못 진짜 할 수 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롱롱님도 제가 아는 롱롱님이면 저분은 이제 예술적인 또 소양도 엄청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네. 그 우리 또 그 크리에이터 지금 지은님께서 디자인에 근데 대한 디자인은 진짜 너무 할 수 있겠죠. 할 수 저희는 할 수 있겠지만 있는데 어려워요. 할 수 있는데 지은님이 정말 잘해요. 리차드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억하세요, 리차드님? 네. 저희 그때 옥하방 들어오셨다 나가셨잖아요. 네. 저희 옥하방 다시 들어오시면 저희가 금방 반겨드릴게요. 다시 들어오세요. 리차드님. 그때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하느라고 바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아무튼, 저도 지금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다 완전 문과셨거든요. 저도 당연히 저는 문과고, 저도 수학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고 저 스스로 굉장히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가 언젠가 아무튼 선생님이 굉장히 이거를 응원해 주시면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너가 이걸 이렇게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를 갔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도전을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이 교사와 학부모가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와 학생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제가 이과형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과를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글쓰기 과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글쓰기 과제를 해서 냈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을 보면서 얘 글은 중학생 수준의 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다. 저의 고정 마인드셋을 너무 고착화해버리는 뭔가 하나의 계기가 또 됐군요. 그게 된 거예요. 역시 나는 이과형 인간이구나. 글쓰기는 문과 애들은 글 잘 쓰겠지.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논문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글 정말 됩니다. 저는 좀 반대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거기 뭐지? 갑자기 왜 이렇게 소설을 쓰는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쓰고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거 바로 뒤에 나오는데 우리 뒷페이지 한번 얘기할까요? 네. 자, 칭찬에도 방법이 있다. 학습자의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 전략인데요. 성장 지향적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피드백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지향적 피드백, 성과지향적 피드백, 그다음에 능력지향적 피드백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성장지향적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 가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게 좋은 칭찬인지 나쁜 칭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의사소통이 되면 채팅방에서도 얘기해보고 싶은데 아 역시 이번 시험도 잘 봤구나. 잘하고 있어 대단하네. 3번 이런 과제를 정말 잘하는구나. 셋 중에 뭐가 좋은 칭찬인 것 같으세요? 이분들은 다 답을 아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 네. 뭐, 채팅 기다리기에 네. 시간이 너무 아깝겠죠? 네. 2번. 2번? 잘하고 있어. 대단하네. 어. 3번만 칭찬이고 1, 2번 비꼬는 것 같아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2, 3번 다 나쁜 칭찬이에요. 와. 별로 같기도 하고, 네, 샤이님. 아, 네. 샤이님 약간 지금 약간 약간 네. 사실 1, 2, 3번이 다 잘못된 칭찬인데요. 아까 제가 성장지향적 피드백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방향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어야 돼요. 허황된, 야, 그냥 잘하고 있네. 뭐, 너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방식이 참 잘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좋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하기 때문에 라는 것도, 그러니까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번 시험도 잘 봤구나가 아니라, 시험을 잘 봤구나라는 건 너 머리가 좋아서 잘 봤네? 라는 거를 좀 이렇게 능력 있어 잘 봤다라는 거를 좀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도해본 공부법이 이번에 괜찮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 네가 하는 그 공부 방법이 참 효과적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좋고요. 업무 분장 많으셔서 꼼꼼하게 상담 못 봐주실 듯 하지만 부모님은 해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이거는 마인드셋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나 교사가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이 맞아요. 나오게 될 거란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어 대단하네 이게 잘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아까 계셨잖아요. 근데 잘하고 있어 대단하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피드백 뭐를 잘하고 있는지 뭐가 대단한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가짜 칭찬이라는 게 있대요. 가짜 네. 칭찬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캐롤 드웨 교수님이 아예 얘기를 딱 하셨는데 아 지금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 방향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뭐를 잘하고 있는지를 말을 해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게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보고서 잘 썼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보고가 효과적이었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굉장히 약간 후회됐던 부분이 옛날에 제가 과외를 할 때 그 과외 학생이 뭔가 시험 문제를 잘 풀면 어머 천재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결코 걔한테 의미 있었던 피드백이 아니었다는 그쵸, 거를 그쵸. 나중에 깨닫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지금 구체적으로 하기가 답해주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학생한테 하나하나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 과정 중심으로 칭찬을 해줄 수 있죠. 근데 만약 그게 어렵더라도 조금 아까 기획안 같은 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기획안 중에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도 그 실제로 그 기획안을 작성했던 과정은 모르더라도 뭐를 잘했는지 칭찬해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디테일하게 잘한 부분, 노력한 부분을 칭찬해주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해서 칭찬해주기 어렵다면 질문할 수도 있죠. 그쵸. 너가 이번에 노력한 부분이 음. 뭐였니? 그 부분이 효과적이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과제를 정말 잘하는구나. 이거 왠지 괜찮은 칭찬같이 느껴지지만 약간 이런 거 여기서 포함된 뉘앙스는 너는 이런 과제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너는 문과형이야. 고정 너는 관념. 이과형이야와 비슷하게 이렇게 프레임을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이번 과제에 정말 많이 노력한 게 내 눈에 보인다라거나 너 이번 과제 진짜 즐기면서 했구나 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칭찬이죠.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넘어간 게 바로 이거였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설 쓰는 과제에서 그쵸 변화가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반응해줘야 된다. 론드님 그거 맞으시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설 과제를 되게 잘해갔어요. 제가 지금 봐도 되게 잘했는데 그 선생님이 아 너는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니까 소설가가 돼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때문에 문과를 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너 천재구나. 저희가 맨날 크리에이터님께는 어떡해. 천재
반제라고 맨날 하는데 저희 이제 저희부터 고쳐먹은 저희가 크리에이터님을 천만 크리에이터라고 요즘에 계속 이렇게 천재 만재.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크리에이터님은 성장 마인드셋을 이미 굉장히 너무 이렇게 갖고 너무 계신 분이고요. 성장하셔가지고 약간 조금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리차드님께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과목에서 견학 보고서를 같이 만들러 갔었는데 어떻게 칭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견학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제목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그 플로우를 좀 짜는데 관심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뭐 시각 자료를 덧붙이는데 관심을 가졌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한 게 이번에 되게 좋은 효과가 난 것 같다.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견학을 하면 보통 관찰 같은 걸 하잖아요. 음. 뭐 어떤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봤구나 음. 라는 식으로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뭐 새로운 방향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구나. 보통 견학 보고서를 쓰면은 이제 자기의 뭐 생각이나 느낀 점들을 쓰니까 이런 생각과 느낀 점이 굉장히 뭐 참신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칭찬할 거 너무 없을 때 있잖아요. 응, 아, 칭찬 진짜 뭐 할 게 너무너무 없을 때 응. 그때 칭찬하는 건 역효과거든요. 왜냐면 어. 본인도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맞아요. 아는데 괜히 칭찬해보면 억지스러운 것 같고 전혀 좋은 효과를 낳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럴 때 어떤 피드백을 해야 하는가가 잠시 후에 얘기가 되니까 또 넘어가 볼까요? 기다려주세요. 네. 그 네. 넘기면서 지은님이 이 얘기 하셔가지고, 가정에서 가장 나쁜 피드백이, 우리 땡땡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천재인가 보다, 이게 네. 가장 안 좋은 그쵸. 피드백이라고 맞아요. 말씀을 제가 하셨어요. 정말 그 과외할 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약간 습관적으로 썼거든요. 진짜 후회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피드백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뭔가 하나라도 작은 것을 잘못하면, 아, 나 천재 아니었나 봐. 나 안 맞아요. 똑똑한가 봐. 이렇게 되기 딱 자꾸 좋은 인정받고 맞아요. 싶어지는 예, 거죠, 예. 점점 네네. 더. 또는 너무 나는 천재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쵸. 네. 바로 이제 실패라는 게 이제 또 나옵니다. 아까 칭찬 얘기했는데, 그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감추는 게 바로 지금 크리에이터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대로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렇다면 스스로도 잘한 거 없다는 걸 알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이에요. 진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not yet, 아직의 마법이라는 것을 저희 캐롤 드웨 교수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야, 이런 실수가 네가 한번 이 시험을 보면서 한번 겪어봐야 되는 실수였어. 네가 이 실수를 겪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거를 잘 모르고 넘어갈걸? 한번 이게 왜 실수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은데 실수도 실력이다. 아, 실수도 실수 절대 실력 아니죠. 실수는 실수죠. 그냥 실수하는 습관이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마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수업에서 다들 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하고 있어. 오히려 이 실수를 했다는 거는 네가 분명히 이거를 배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배우면서 하는 실수를 너도 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본인도 잘한 게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해줄 수 있는 not yet. 네가 아직 잘하지 못한 것일 뿐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리차드님이 실패,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각인시켜 주려면 어떤 사례를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책에 두 가지 사례가 나와요. 그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 이 TV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서 뮤지컬 팬들은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마이클 리의 사례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요. 이거는 그리고 아이들이 읽어도 되게 쉬운 책이에요. 이게 저희 교수님이 굉장히 쉽게 쓰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조인 C라는 실제 사례를 또 얘기를 해주니까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교육부에서 선정한 미래교육위원 중에 한 명이 6번 실패하고 7번째 지금 만든 회사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로보링크 대표인데, 로보링크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것도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교육부가 아니라 태용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용에서, 그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인터뷰를.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낫예의 마법에 관련해서 이 캐롤 드웨 교수님이 유튜브를 보시면 캐롤 드웨이라고 찾으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아직 The Power of Yet이라고 찾으시면 바로 이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캡처를 했는데 If you fail, you're nowhere. But if you get the grade not yet, you're on learning. 그러니까 그냥 실패라고만 생각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건데 그것을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학습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상도 굉장히 지금 조회수도 많고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이 파워 오브 예시라고 찾으면 오, 사실은 이 셀 두백 수가 교수님의 영상이 되게 많은데 내용은 사실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요거 영상 한번 네,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미차드님이 독서록 과제 다른 책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힘들면 이 안 책을 읽어보셔도 쓰신 되고요. 교수님이시라는 거, 성장 마인드셋. 네. 그렇죠. 네. 다른 그거 책까지 봐요. 네. 영상으로 그럼 책 말고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9분 37초밖에 안 하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협력적 학습 분위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이거는 사실 교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오늘은 교사분들보다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4번은 조금 넘기고 5번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 네. 협력은 우리 협력 주제로 할 때도 얘기해 볼까요? 네, 협력은 나중에, 다음번에 네. 또 저희 지영님 믿고 가는 에피소드 두 번째로 협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도전적 학습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도전을 만들어주는 거야. 야, 너는 지금, 야, 너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야, 너 도전하고 있는 거야. 너 도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을 소개하는 방식.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야, 이번 시험은 좀 어려울 거야. 하시면 저 너무 약간 동기 떨어져요. 근데, 사실 이번 시험은 좀 어렵긴 한데, 너희들이 한번 책에서 배웠던 이런저런 챕터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이번에 좀 이번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게 되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전의 안정장치가 있음을 강조하라. 이거는 또 교사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께도 되게 중요한데 야, 도전했을 때 실패해도 엄마 아빠가 있어. 선생님이 있어. 저는 이거 되게 감동했던 게 제가 얘기했나요?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 얘기했는데 제가 그 100번을 떨어졌어요. 뭐를 떨어졌냐면 첫 취직할 때 100번을 떨어지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에 최종에서 떨어졌는데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저한테 야, 아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해볼 수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 회사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지금 우리 요정님의 지도 교수님 수업 들을 때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니까 해보라고. 말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나 가정에서의 역할이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사실 지금 지도 교수님께 되게 감사한 거는 또 이렇게 또 석사 교수님, 박사 교수님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들어온 첫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 듣고 제가 또 이제 박사과정 여러 도전을 하고 이렇게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협력 협동 과제로 견학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개별 과제처럼 제출하면 싫어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협력 주제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협력을 왜 하냐면 따로따로 따로따로 분절되어 있는 지식을 합쳤다가 또 나눴다가 그러면 또 각자 키웠다가 그거를 또 합쳤다가 그리고 더 키웠다가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게 협력학습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분절되어 있는 상태로 내버리면 그 수업에서 목표로 한 바를 달성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좋아하실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또 그거를 협력적으로 협동해서 하라고 한 의도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아마 그것대로 하는 게 가장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에이터님 저 흉내낸 거 맞아요. 원래 과정 중에는 지도 교수님 성대모사를 제일 잘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앞에서 여러 가지, 5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책에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을 보시면 성장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 이거의 주제가 아니라 실패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실패를 어떻게 견뎌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키워주려면 어떻게 마인드셋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부분까지 쭉 굉장히 쉬운 말로 나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런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네. 간단히 그냥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된가요? 넘어갈까요? 네, 말씀해 주셔도 저희 아직 시간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힘드네요. 제가 기침 너무 많이 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여기 이 말하기 방법 중에서 제일 와닿는 게 이 정도면 됐어와 이것이 정말 나의 최선인가. 이게 조금 저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약간 정신승리라고 하죠. 아, 이 정도면 잘했어. 나에게 스스로 난데. 잘했어. 오늘 여러 번 저격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나 자체는 나 스스로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그냥 저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정말 나의 최선일까 하고 돌이켜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은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네, 사실 요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깜빡한 게 지금 요 직전까지 말씀드렸던 건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그다음에 또 회사에서의 상사로서 나의 후배에게 학생에게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면 지금 바로 이 페이지는 나 스스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가 아니라 시간이랑 좀 들겠다라고 네. 말하는 게 훨씬 좋은 거라는 거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사로서의 나도 네, 변화시키고 학습자로서의 나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롬롬님께서 계속 심리적 안정감을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지 사람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성과가 나고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서로와 서로를 믿어주는 그 심리적 안정감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맞고요. 그리고 학교 교과 수업에서 아이가 지금 미차느님 아이가 지금 요즘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험을 자꾸 못 보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이 말하기 방법 중에서 저는 이제 써볼 수 있는 게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많이 들였으면은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더 많이 들여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분명히 잘했을 거야. 내가 알아. 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네. 또는 지난번에 사용한 공부 방법은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으니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그 방법은 좋기는 한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번엔 약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보자 라는 것도 좀 피드백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을 하시면 이제 점점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피드백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어 마인드 반성하고 저희도 사실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됐어 해서 멈추지 않으면 이분들은 멈추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어 제가 해드려야 하는 분들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또 넘어갈까요?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저희 이제 또 실패 나오죠. 내성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그릿 이야기 잠깐 드렸고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은 또 연결되는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실패 내성이죠. 저는 실패 내성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약간 얘기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그러니까 독감 백신 맞는다고 해서 독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독감 백신 맞고 독감 걸려도 좀 덜 아프게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패를 겪어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실패 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 내성이 낮은 사람, 실패 내성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실패 내성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실패 내성이 낮은 사람이 실패를 딱 겪으면, 아, 너무 슬프다. 도망가고 싶다. 잊어버리고 싶다. 쳐다보기 싫다. 이런 식의 대응 방안을 하는 반면에 실패 내성이 높은 사람은, 이거를 내가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음, 극복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날고픈 키위님, 반갑습니다. 네. 이게 바로 아까 그 한드란드님이 말씀하신, 말씀하셨던 그런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슬프고 도망치고 싶은 거. 네. 또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 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실 미래 사회 우리 변화가 이렇게 빠른 변화의 시기에는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너무 후원을 감사합니다. 해주셔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사실 실패를 안 할 수 있게 내가 다 실패를 예방해 주겠어. 이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패를 겪어가게 될 텐데 그 실패를 어떻게 하면 건설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줄 것인가와 관련된 네.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패 내성이 높은 사람은 계속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실패 내성이 낮으면 아예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고 특히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른들은 실패하기 싫기 때문에 더 더 도망가요. 도망가고 더 회피하고 더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앞으로 테크놀로지는 너무 빨리 변하고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는데 도망치면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죠. 네. 크리에이터님, 저희 다음 슬라이드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피하지 않는 연습. 네.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거 저희가 최근에 저희 요정님이랑 저랑 같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목표, 어떤 동기를 가진 학습자가 실패 내성이 높고 또 성장 마인드셋이 높은지를 저희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돼?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괜히 길어지는데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성취 목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x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남보다 잘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쪽 그쪽 축에서 보시면 더 잘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못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숙달 목표, 숙달 접근 회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을 수행 접근,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되니까 생각하는 걸 수행 회피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처음 들으시면 이 용어들이 어색해가지고 잘 안 나와드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내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그냥 잘하고 싶으니까 하는 사람이랑 남보다 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남들보다 못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시험 공부를 할 때 이거를 내가 다 만점 받고 싶어서 내가 정말 이걸 다 완벽히 마스터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1등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이렇게 또 생각을 맞아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쉬운 네. 설명이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걸 다 측정을 해봤거든요. 성취 목표 지향성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저희가 그 대학생들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생들의 특징을 좀 나눠본 거예요. 이거는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데 군집 분석이 뭔지는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학생들의 특성을 가지고 그룹핑을 해봤더니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개 집단을 설명을 하자면 저동기, 그러니까 뭐 그냥 잘하고 싶은 욕심도 없고 뭐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도 없고 그냥 아예 그냥 동기 자체가 낮은 집단이 하나가 나왔고요.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 고동기, 그냥 잘하고 싶기도 하고 못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다음 마스터 하고 싶기도 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남들보다 못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일단 모든 동기 수준이 다 높은 고동기 집단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재밌는 집단이 접근지향 집단이었는데요. 이 집단은 지금 접근이라는 단어가 붙은 그러니까 수행 접근 목표.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구는 되게 강해요. 근데 수행 회피 목표. 남들보다 못하는 거는 뭐 굳이 상관없어요. 남들보다 못하는 거는 뭐 굳이 뭐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그다음 숙달 접근 목표. 근데
일단은 나 자체가 이걸 잘하고 싶어지는 사람이에요. 일단 숙달 회피. 그냥 잘하고 싶은 게 목표인 거지, 이거를 뭐 못하게 될까 봐 두렵진 않아요. 이런 집단이 접근지향 집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그룹의 집단들 중에서 누가 성장 마인드셋이 높을까? 누가 실패 내성이 높은가를 봤거든요.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답이 다 나와 있지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되죠. 집단이었을까요? 네, 답이 나와 있는데 저희도 되게 놀랐어요. 접근지향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던 이 집단이 성장 마인드셋도 높고 실패 내성도 높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고동기 집단이 성장 마인드셋이나 실패 내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동기가 높다고 해서 성장 마인드셋이랑 실패 내성이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백골 혈맹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그 자기 만족과 보여주기식의 성향이 나뉘는데 보여주기식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성장 마인드셋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리차드님 꾸준히 하면 이긴다가 맞고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동기를 갖게 해야 하는가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뭔가를 회피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 내가 뭔가 접근하는 목표를 가지는 게 더 성장 마인드셋과 실패 내성이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나의 성장, 그리고 외부의 인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는 동기. 이것이 내가 이거를 하면 내가 더 떨어질까 봐, 혹은 나의 역량이 떨어질까 봐, 이런 거를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장과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에 한계가 없어. 즉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건설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 즉 실패 내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 그거예요. 못해도 상관없어. 잘하자. 잘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 볼게요. 한별은들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페이지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두 가지 책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계속 보여드렸던 이 책이 바로 실패는 나의 힘 절찬리 판매 중이고요. 진제이킴님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오,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Preparing for Growth Mindset이라는 이 영어 책이에요. 사실 이거는 번역된 책은 아니고요.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꿀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아마존에서 주문할 수 있고 비싸진 않으니까 한번 사보시면 이런 칭찬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기침을 약간 많이 보내주시고 아니 오늘따라 후원이 너무 끊이질 않아가지고 그러게요. 정말 다음에 누가 걸려오시겠어요? 이건 좀 무섭네요. 네. 농담입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까지 또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인드셋, 실패 내성, 그리고 그릿 이런 것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래도 조금 내가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에 있어서 조금 더 시사점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엔딩 멘트를 잠시만. 김하영 교수님 비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부끄럽지만 열심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벌써 교육계의 최신 끝났냐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별표 미인. 하트하트미 다음 주? 다음 주 다음에 봬요. 저희 네. 녹화방에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